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9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최근 흐름 확인하시고 가입들 해주시면은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KBL, MPB, KBL, KOVO까지 총 5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고요. 저의 분석 멘트와 이제 여러분들의 분석을 한번 맞춰보시면은 뭐 좋은 결과까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KBO부터 먼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LG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한국 시리즈 3차전 대상 경기죠. 하나가 1차전, 2차전을 전부 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무조건 만회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오늘 경기 만약에 진다? 그냥 시리즈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4차전까지 가겠지만 뭐 하나가 우승을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한화의 선발은 코디 폰세가 등판합니다. 자, 이번 시즌 31번의 경기에서 191.2이닝 동안 0.96의 WHP와 2.02의 ERA 굉장히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줬었고 151km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터, 커브, 체인지업까지 빠른 구속, 낮은 존을 공략하면서 땅볼 유도, 삼진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압도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런 단기전에서는 이런 파이어볼러를 조금 더 유리한 부분도 존재하고요. 특히나 이번 시즌 폰세는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정말 좋았거든요. 총 16번의 경기에서 12승을 챙겨줬었고요. 101.2이닝 동안 14자체 1.24의 ERA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잘 던져준 기억이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 같은 경우에는 폰세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이 불펜에 대한 리스크까지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경기를 가져와야 되는 날이고 반대로 원정팀 LG 같은 경우에는 손주영이 등판 예정입니다. 자, 144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포크볼까지 3피치 위주로 가져가는 투수인데 이번 시즌 9위가 괜찮았어요. 뭐 전체적인 스토프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 시즌 하나 만나서도 2경기 나와서 1승 13이닝 동안 2자책 1.38 잘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 손주영이가 하나 원정에서는 아직 경기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시즌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에서 경기를 가져갈 때는 팀 오페이스가 몇이죠? 홈에서는 팀 오페이스가 0.773이었습니다. 리그 전체 3위였죠? 773으로 리그 전체 3위였고 그리고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어요. 평균 5.4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손주영이가 이 우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0.727로 조금 높았다는 점 이런 것도 조금 거슬립니다. 왜냐면 뭐 노시원이라든지 뭐 최은성이라든지 최재현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우타라인들이 뭐 최대한 장타 한두 방 뽑아내면서 득점까지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폰세로 최대한 길게 버텨주면서 손종일을 먼저 공략하면서 약간 굳어지는 느낌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하나 승에다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승에다가 저득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가 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폰세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이랑 소뱅 경기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재팬 시리즈 4차전 대상 경기죠. 4차전 대상 경기고 어제 이제 경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양팀 다 되게 출루가 많았었는데 득점권 상황에서 약간 집중력이 조금 아쉬운 모습들
한신도 소뱅도 역시나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종 스코어가 몇이었냐면은 2대1로 소뱅이 경기를 가져갔었거든요. 특히나 이 한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팬 시리즈 내내 약간 타격이 안 터져주는 모습들, 득점권 상황에서 득점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타선에서의 약간 집중력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오늘 한신은 누구를 만났냐면은 오츠 요스케를 만나거든요. 이번 시즌 13번의 경기에서 69.1이닝 동안 1.13의 WHP와 2.21의 ERA, 147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뭐 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싱커라든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뭐 체인지업, 그 다음에 스플릿, 그 다음에 커브, 뭐 슬라이더, 레파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 친구의 강점은 뭐냐면은 무빙볼에 대한 밸류가 높습니다. 무빙볼에 대한 밸류가 높아요. 근데 이 한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가장 타이밍이 아쉬웠던 구종들이 뭐죠? 뭐 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싱커라든지 밸류가 높은 무빙볼에 대해서는 사실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츠 료스키가 최근의 흐름도 나쁘지 않을 뿐더러 밸류가 높은 무빙볼러라고 한다면은 한신에 대한 기대값은 높을 수가 없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츠 료스키에 대한 기대값은 최대한 높게 설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되게 잘 던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한신의 선발은 타카하시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9번의 경기에서 51이닝 동안 0.96의 WHP와 1.94의 ERA 되게 잘 던졌습니다. 뭐 147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그 다음에 뭐 커터, 스플릿, 슬라이더까지 커터로 카운트 잡고 뭐 스플리터로 범타를 유도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근데 이제 소뱅이 최근에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타선에서의 집중력이 괜찮아요.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빠따가 지금 참아주고 있습니다. 빠따가 안 나오고 참아주고 있다 보니까 볼넷을 꽤나 많이 얻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 타카시의 스플리터에 대해서 조금 빠따가 안 나가고 참아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소뱅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소뱅이 최근에 이제 불펜도 나쁘지 않죠. 흐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약간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지고 있는데, 소뱅이 역배를 받을 타이밍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뱅 푸네린이라든지 역배라든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바로 들어갈게요. 자, KBL로 넘어가겠습니다. KBL. 가스랑 원주 DB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가 이제 8연패 구간에서 벗어났습니다. 1승 8패. 직전 경기, 이제 경기 잡아내면서 8연패 구간을 벗어나고 온 상황인데, 일단 가장 주요한 부분은 퍼킨스의 영입이라고 보고 있어요. 퍼킨스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뭐 긴 슈팅 레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높은 성공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조금 전체적인 팀 공격이 약간 좀 다양해지고 성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직전 경기에서는 가스가 보여주는데 성공했었다. 자, 반면에 DB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실점이 81.4실점씩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최근에 턴오버도 많아지고 있고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실점률이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이 조금 주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스에 대한 화력은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은 될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DB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격에서의 강점이 뭐죠? 뭐 알바노라든지 앨런슨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가져가는 2대1 게임에서의 효율이 정말 좋은 팀이고 이번 시즌 이 DB 같은 경우에는 2점 라인 성공률이 52.62%, 리그 전체에서 1위거든요. 반면에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밑에서의 수비의 강점은 없다고 봐요.
뭐 퍼킨스라든지 라거나라든지 뭐 김준일이라든지 최진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사실 에런슨이라든지 강상재를 막아내기에는 밸류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번 시즌 가스 같은 경우에는 2점 라인 허용률이 52.6%, 리그 전체 9위였습니다. 그래서 뭐 앨런슨을 막아줄 수 있는 높이가 없어요. 뭐 퍼킨스라든지 라거나가 막아내기는 조금 버거운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약간 DB가 주도하는 빠른 템포의 게임에다가 가스가 약간 따라갈 수 있는 화력은 보여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DB가 뭐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게임보다는 가스가 약간 비벼주는데 DB가 뭐 똥줄 승리 정도 가져가는 느낌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보냐면은 DB가 뭐 똥줄 승리를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뭐 5점 차 이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DB 승 5점 차 이내 승부 아니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배구 넘어가겠습니다. KO VO 경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전이랑 현캐 경기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요거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체급에서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첫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가져갔었고요. 현캐 같은 경우에는 첫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승 0패, 0승 2패. 자, 홈팀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카라든지 항공을 만나서 정말 무기력하게 경기를 지고 왔거든요. 그냥 진 게 아니라 힘을 써보지 못하고 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전력을 보시면은 뭐 공격에 대한 성공률이라든지 세트에 대한 성공률, 리시브에 대한 성공률 모두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블로킹에 대한 지표, 디그에 대한 지표 역시도 리그 6위 수준. 그래서 팀 전체적인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정말 많이 무너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누가 문제냐면은 이 김정우가 문제예요. 김정우랑 이 신영석. 이 친구는 지금 공격과 수비에서의 효율 자체가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리시브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공격에 대한 성공률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신영석 같은 경우에도 블로킹 타이밍이 잘 맞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공격 시에도 성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얘네 둘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현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가장 큰 강점은 신호진이라든지 레오라든지 허수봉, 뭐 바야르샤까지 있는 이런 윙 자원들의 뎁스. 윙 뎁스가 정말 좋은 팀이죠. 윙 뎁스가 정말 좋은 팀이고 그리고 얘네가 이번 시즌 뭐 이 최민호라든지 뭐 정태준이라든지 블로킹 타이밍도 굉장히 좋거든요. 뭐 파인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순수 체급 차이에서 형캐가 조금 압도해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김정호나 신영석이가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형캐를 만나서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워낙에 이 윙에서의 뎁스라든지 또 서브가 또 강한 팀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흔들리고 있는 팀이 형캐를 만나서 반등한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뭐 형캐 승이라든지 약간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형캐가 뭐 굳이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는 팀도 사실 아니거든요. 지난 시즌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원정 기복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형캐 승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계승,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GS 칼텍스랑 한국생명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GS 칼텍스가 오늘 경기는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이다 보니까 이 GS 칼텍스는 홈발을 정말 많이 받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홈발을 정말 많이 받는 팀이고 오늘 한국을 상대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조금 자신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실바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레이나라든지 권민지라든지 뭐 유서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는 공격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또 하나의 강점이 뭐냐면은 안혜진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코트를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지현이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출전 시간에 많이 부여받다 보니까 스텝업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안혜진이 나왔을 때도 김지현이 나왔을 때도 안정감 있는 이런 공격 세팅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 시즌 GS 같은 경우에는 세트 성공률이 35.88%,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인 만큼 실바는 뭐 워낙에 잘해줄 거고 뭐 레이나라든지 권민지라든지 유서연이라든지 윙에서의 뎁스를 활용하면서 충분히 높은 성공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고은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윤주도 지금 뭐 최은지도 지금 사실 뭐 효율이 안 나오고 있어요. 효율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레베카를 위주로 한 공격이 어떻게 되고 있다? 약간 강요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격 세팅 자체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격에 대한 성공률 자체도 근본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양 팀이 보여줄 수 있는 화력에서의 차이 때문에 약간 갈릴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GS가 홈에서 가져가는 이점도 있기는 하지만 순수 화력에서도 지금 실바와 레베카의 밸류를 따져봤을 때 저는 실바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거든요. 공격 세팅에 대한 강점도 분명히 GS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기는 뭐 아포지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거고 그럼 결국에 이제 GS가 좀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GS 승이라든지 뭐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준비해온 총 5가지 경기 멘트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이따가 NBA 분석 때 다들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률, 빈진, 피시균님 추천. 자, 유튜브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